이번 주 어떠셨어요? 뭐 보이는 것 그대로 뭐 이 모양이죠. 좋은 모양이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거래 한 10분의 1밖에 못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 왜요? 타이밍을 못 맞추는 현상이 나와서. 포지션 진입 청산 그 타이밍을 그렇죠. 왜냐하면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 자, 빨리 가요. 오늘 자, 진행자님들을 위클리. 그래요? 아 그래도 우리 톰 소장님 안부도 여쭤봐야죠. 자, 그 바로 순결하시면 됩니까? 1부에서도 이제 진행자님과 함께했고 또 2부도 진행자님들과 함께. 전 진행자가 아닙니다. 전 진행자 측에도 못 들고요. 왜요? 저는 뭐 진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시잖아요. 시간이 많습니다. 네.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행도 못하고 그런데 일단 좀 변화가 많이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변화라는 게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몇몇 종목들이 크게 밀리는 변동성들이 좀 시작된 것들이 있었죠. 개별 이슈긴 하지만 유상증 자금, 뭐건 그럴 때 이제 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조금 편안하게 매매하던 시기와는 좀 달라진 거죠. 어찌 됐든 매매를 하던 안 하던 그 전에는 뭐 또 올라, 이 장 좋네, 진입해서 이런 거였다라면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지? 이 종목은 왜 그러지? 관심들이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되면 한없이 갖게 되는 거고 네.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태껏 뭐 그냥 우리가 그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라고 목표를 하면 그냥 뭐 안 막히는 고속도로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길이 좀 막히는 구간이 오니까 왜 막히는 거지? 사고 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고속도로가 이제 국도로 바뀐 거죠. 비포장도 좀 나오고 공사 구간도 좀 나오고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목표가 이제 굉장히 가까운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바로 이제 서울에서부터 대전 지나서 대구 지나서 거의 부산 다 왔다라고 생각해서 불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내 계좌가 여기서 이제 완전히 내 반까지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갑자기 이걸 더 기다려야 되나 가야 되나 우회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진짜 부산 못 가고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되나 이제 고민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변화라는 것이 우리는 항상 이제 잊고 있었던 변화가 이제 좀 오고 있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진단 해주셨고. 그럼 여기서 네. 그래도 우리 위대한 차치스트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그냥 계십니까? 대가예요. 대가. 그런 대가 진행자는 그런 얘기 안 씁니다. 뭐가 있어요. 예. 네. 그냥 대가에서 끝나는 거죠. 그럼요. 네, 제가 어떻게 그런 험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네. 절대 안 틀리는 답을 말씀드릴 수 있죠. 미국 장이나 우리 장이나 아주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다. 그 좀 전에 했던 얘기 아닙니까? 김준섭 대표님께서 저 대기실에서 봤어요.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다. 아하. 그리고 지금은 뭐 꼭 조정이든 하락장에 초입이든 간에 지금은 조금 밀려도 전혀 뭐 이상할 것은 없다. 그렇다고 너무 쫄 건 아니다. 그거 아세요? 방금 진행하신 거예요. 아니, 방금 질문을 아니, 던지신 어떻게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패널로 나오셨을 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정확한 뷰를 보여주셔야죠. 예. 지금 자 여기서부터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안 팔겠다 그래. 네, 한 3년 내지 5년 그냥 가겠다 그래. 네. 사겠다는 사람은 좀 밀리면 사겠다 그래. 네. 그럼 뭐 이 장에서 뭘 하겠어요? 그냥 써. 쏘쏘. 네. 또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강세장이다라고 하면 들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죠. 그리고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 포모증후군으로 쫓기는 상태죠. 자구란에 또 올라가네. 어제 샀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샀어야 되는데 한 달 전에 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강세장의 모습이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모습이었고 맞아요. 그게 이제 젖어들었던 모습인데 이게 만약에 시장이 바뀌게 된다라면 이제 갑자기 가불이 바뀌는 겁니다. 현금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게 되고요. 종목 갖고 있는 사람이 급해지는 거죠. 좀 사줘라. 내가 반등만 되면 팔 거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아직은 이제 뭐 그런 걸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주식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도 이제 뭐 차화정 시대도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시대도 겪었고 그 다음에 2020년 성장주 시대도 겪었죠. 그때 공통점들은 뭐냐면 이 주식은 영원히 갈 거다라는 느낌을 줬었던 주식들이에요. 차화정, 제약바이오, 뭐 네카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지금 뭐 좀
상황들이 좀 개별 중구난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항상 그거의 논리는 딱 하나였어요. 이거는 미래를 바꿀 것이다. 미래를 바꿀 것이다. 라는 논리였었는데 그 논리들이 이제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번만은 다르다라는 걸 수도 있고요. 그건 뭐 깨질 수밖에 없는 법칙이다라고 보는 건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대는 것들도 조금 고개를 들기 시작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김민수 대표님께도 출연자로서 네. 후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클리 리포트 네, 위클리 리포트 가겠습니다. 가시죠. 네. 일단 글로벌 증시 3개월짜리를 놓고 보니까 네. 여기도 글로벌도 차별하네요. 오. 글로벌도 미국만 보고 있고, 네, 미국만을 보는 차별화, 그리고 또 한국 시장에서도 몇 개 섹터만 가는 차별화, 나머지는 신저가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 동향은 딱 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이제 다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그러게요. 네, 오늘 보니까 한국 증시가 유사한 쪽이 일본하고 유사하고요. 네, 일본의 변화랑 유사하고 또 대만과 또 유사하고. 네. 거의 대만과 유사합니다. 자리는 원래 대만이 더 조금 단단하기 때문에 그 위쪽이라고 하더라도 예. 대만 쪽과 거의 유사한 변화가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일단 지금 포인트를 어디를 두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들 보면은 지금 여기서 금리를 물론 이제 유로존도 인상을 하죠. 금리를 인하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죠. 예. 주가 못 갑니다. 근데 금리를 인상을 해요. 또 이번 7월달에 인상한다고 그러고 앞으로 한 2배는 더 인상할 것 같다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나라인데 저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근데 이게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이슈 가지고 그러면서 오늘 또 시장에서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2년물 5%대, 10년물 4%대 진입했다 이러면서 지금 이거 만약에 이런 예전 얘기였었으면 나스닥 폭락했습니다. 폭락 안 하거든요. 이걸 잘 보셔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돈 그렇게 푸는 나라인데 주가는 저 밑에서 제일 꼬바리는 경상도 사투리죠. 네. 꼴등, 꼴찌. 꼴등으로 보이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슈가 금리 이슈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 이슈로 넘어가는 단계 같아요. 그런 쪽에서 변화를 체크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어제 미국에서 최근에 보여준 게 ADP 고용지표 뭐 49만 건이가 나왔다고 그래서 너무 서프라이즈인가 그리고 연준이 올라서 큰일 났네. 막상 지수는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오히려 연준이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버텨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네, 이런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저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끝입니다. 끝이다. 네. 이게 글로벌 증시 상황을 놓고 보면 조금 기존의 이제 7월 이전의 선들과 선의 모양이 좀 다르죠. 그게 뭐냐면 그 전에는 좀 이제 각국의 색깔들이 좀 드러났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의 색깔, 코스피의 색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색깔들이 이제 각각 좀 있었죠. 어떤 색깔이든지 간에 나스닥의 색깔이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 7월 들어서만 딱 놓고 보면 위치 에너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높낮이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7월 그러니까 이제 그 각 나라들의 6월 말 대비해서 7월 달의 상황을 보면 떨어지는 폭이 동일하죠. 네. 그리고 굉장히 기울기가 가파르죠. 이건 동조하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6월까지는 각 나라별의 상황들에 따른 각계 전투가 있었다라면 지금 7월 달에 그 자리하고 있는 위치 에너지랑 상관없이 그동안 올랐냐 떨어지냐 상관없이 현 수준에서 급격히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동조가 보인다라는 거죠. 이거는 조금 문제가 김인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둔화가 한꺼번에 반영될 수도 있는 거죠. 소위 현타가 오는 거죠. 이 현타가 오는 것이 나라별로 오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 오게 되면 이거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요거는 좀 긴장해야 되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케이. 제일 궁금한 건 지금 55일선이 어디쯤 있는지 궁금했어요. 금요일 맞으면서 한번 봅시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일봉의 변화를 보게 되면 네. 코스피 코스닥을 봤을 때 그런 거 있죠. 이게 코스피를 먼저 보게 되면은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뭐 곡괭이로 탁 찍듯이 이렇게 빠지는 이런 현상들. 이거 몇 차례 그러니까 하락하는 기울기랑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이제 조정의 기울보다 좀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유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군가가 네, 누가 유도를 아주 강하게 끌어내린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걸 끌어내리는 게 모르겠는데 시장을 좀 자세히 지금 보시면 선물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선물 외국인 모르겠지만 이게 현물과 선물에 어떤 연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현물은 편합니다. 응? 편안합니다. comfortable. 컴포터블. 네. 현물은 현물은 comfortable. 네. 그리고 선물은 전쟁터. 전쟁터. 네. 이게 왜 왜냐 또 현물은 영어로 하고 선물은 또 한국말로 해요? 전쟁터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at war. 시키면 합니다. 시키면 한다. 네, 예. 진행자님이 시키시면 당연히 오케이, 해야죠. 오케이.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제 그 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게 예상했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선물이 한 10,000개 정도 이상씩 한 3일 정도 되면은 그다음부터 오후장 되면 돌립니다 보통. 그래서 폭을 돌려서 그다음에 변화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서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12시 넘어서부터 딱 그 새마을금고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또 돌변하더라고요. 그때 줄일 뻔했었습니다 선물을. 그러다가 바꾸는 거 보고 그럼 외국인들이 이 새마을금고 이슈를 좀 더 크게 보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 근데 결국에는 뭐 그건지 아닌 결국에는 그렇다면서요. 지금 새마을금고 쪽에서도 갖고 있는 250조 중에서 뭐 대체자산 쭉 다 빼면 주식은 1% 정도인데 거기서 가용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금액 한 7천억 정도다. 예.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쏟아지면 집중도는 크겠죠. 그렇죠. 네, 그런 변화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외국인들의 나오는 선물 동향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15,000개예요 매도가. 요새 네. 10,000몇 개가 예사로 샀다 팔았다요. 4일째입니다. 지금 사일째. 누적으로. 네, 선물만 계산하게 되면 지금 6만 개가 넘어갑니다. 누적으로 6만 개 순매도예요? 네, 4일째? 네, 이걸 갖다가 또 대감하면 또 엄청난 또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네.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부터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네. 네, 이게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오늘부터 되감을 줄 알았어요. 오늘부터. 네. 아. 안 되감더라고요. 근데 안 되감아요? 왜냐면 일본 시장을 딱 보니까 움직이는 게 그게 돌릴만한 흐름이 아니에요. 일본 시장이? 일본이. 일본이? 일본 움직임이 그럴 변화가 아니었고 아침에 보고 움직이다 보니까 거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또 조금 이따 개장한 뭐 중국은 그냥 저희랑 연관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요즘 환율이 동조가 큰데 별로 없다고 보는데 대만을 보니까 대만 어제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랑 똑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돌리는 거 보니까 시원치가 않아요. 이런 거 대만도? 봐서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자기네 그러니까 미국 빼고는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각을 가져가느냐에 대한 변화가 그대로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도 이러면 55선 이탈이 확정적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55일선 이탈이 확정적이다. 네. 그러면 매물 압박이 지금은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주식을 안 팔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지지권을 어디 찾아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 전에 아마 일단 다시 돌리려고 시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2,550 정도. 여기까지 돌리려고 시도가 나오는데 거기 제대로 못 나오게 되면은 저 밑에를 또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2,490입니다. 네, 거기까지 한번 찍고 돌릴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관점은 약간 유보적으로 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이 끝났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장이 끝날 때 고점에서 나오는 징후들을 몇 가지 보게 되면 선물을 만약에 대거 매도를 합니다. 근데 대거 매도를 뭐 투기적인지 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무지하게 매도를 합니다. 그래야 뭐 챙기겠죠, 선물에서. 네. 그리고 어차피 그걸 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그냥 일단은 고점에서 밀어버린 거죠. 네.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장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근데 만약에 그럴 징후가 나왔으면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한 150만 주 매도한 거 가지고 또 그렇게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하려고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네, 150만 주가 차익 실현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또 관건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되면 근데 또 거기다 뭐 CPI니 뭐니 막 쭉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외국인들 다음 주는 현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리고 맞 예, 예, 네,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나 코스닥 얘기를 잠깐 하려다가 코스닥. 예. 네.
그래 이쪽은 코스피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은 대응을 가장 많이 산 게 굿버스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네, 집중 매수. 그래서 이거를 거의 자기는 주식이 없어요. 주식이 없는데 프로그램 따라서 왔다 갔다 끝 흔들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응 간다라고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굿버스 사놓고 거기다가 네. 외국인들 끌려가지고 프로그램 매도만 나오게 이렇게 딱 돼 있는 상황 쪽에서 그거를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과거 같은 경우는 코스닥을 같이 코스닥 150 그것도 굿버스 그쪽을 강하게 매수를 하는데 네. 이번엔 반대입니다. 코스닥을 레버리지를 삽니다. 그래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또? 그래 코스닥도 보면은 여기 반대로 55일선을 지킵니다 이쪽은. 이게 또 차이가 또 바꿔 있다는 얘기죠. 코스닥은 시총 1위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걸 어떻게 그 두 종목이 어떻게 보면 오늘 지수를 갖다가 저 55일선 또 네. 일반적인 또 60일선 수급선도 지지되도록 한 거 아니에요? 그 두 개 때문에. 그거를 이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이제 보여주는 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내가 대피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거기서 다음은 얼마라도 챙기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구조로 보기에는 예. 네. 이상입니다. 다 드렸습니다. 드릴 얘기. 오케이. 네. 저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가 좀 궁금증이 많습니다. 네. 궁금증이 좀 많은 게 뭐냐면 우리 코스닥을 보면 음봉이 나왔었던 상황 제일 왼쪽에서 보면 첫 번째 음봉이 이제 55일선에 부딪히고 이제 강한 랠리를 뿜어냈죠. 그다음에 이제 음봉이 한 4개 정도 크게 나왔지만 그러다가 이제 저점을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부근까지 올라갔죠. 예. 500선까지. 그리고 음봉이 한번 나왔고 그걸 다시 반등했지만 900 못 찍고 또 음봉이 커졌죠. 이 봉이 큰 거는 양봉이든 음봉이든 의미가 있죠. 봉이 이렇게 크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건데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들은 음봉을 다 딛고 일어서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좋은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음봉이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면서 고점은 좀 낮아지고 있죠. 물론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의미가 보다는 이제 저점이 낮아지는 게 더 심각하지만 하락 구간에서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고민스러운 것은 뭐냐면 지금 거래량은 이미 어떤 신호를 보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거래량은 신호를 보내주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 음봉들이 이렇게 나타났지만 지금까지 현상을 놓고 보면 밀리면 샀던 분들이 이겼던 거예요. 그죠? 밀리면 샀던 부분들이 이긴 거죠. 버텼던 분들도 이긴 거고. 하지만 조금들 보면 이제 물론 이건 대장주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수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대장주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지금 슬금슬금 어느 순간 뭐 50% 빠진 종목들도 많아요. 주도 업종이라고 봤었던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이렇게 딱 주도 업종이라고 그러면 다 같이 갔었는데 특정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못 따라가는 형국들이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특정 종목이 가도 못 쫓아가는 종목들도 있는 거죠. 그분들은 답답한 거죠. A, B 중에서 내가 A를 샀어야 되는데 B를 사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문제는 제가 이제 결론을 내는 건 뭐냐면 이 음봉들이 어떤 의미이고 이 거래량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냐. 제 느낌은 그거예요. 그냥 여전히 웃고 있던 사람이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웃으면서 막 때리는 느낌? 좀 섬뜩한 느낌?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어서 최근에 요 차트를 보면 여전히 시장은 웃고 있지만 가만히 이제 날 쓰담쓰담 한다는 게 나를 때리고 있는 모습이 좀 공포스럽다라는 것도 좀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경계감을 가지고 볼 필요도 있겠네요. 하여튼 뭐 그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한번 시장은 이렇게 음봉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뒤에 가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보이겠죠. 이제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어떤 신호들은 조금 이렇게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신호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신호가 뭘 말하는지 지금 어느 정도 뚜렷하게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보이지 않았던 신호들이 이제 좀 들리는 거죠. 제일 두려운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은 것처럼 이제 주말인데 캠핑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새벽 2시에 갑자기 무슨 큰 쿵 소리가 들렸어. 참 닫게죠. 근데 딱 보니까 갑자기 뭐 내가 밖에 쌓아놨던 짐이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거죠. 그 단계인데 지금 쿵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잦아지고 있다.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좀 방금 뭐 때문에 난 소린지만 알기만 해도 편하게 잘 수 있죠. 편하게 잘 수 있죠. 그 기간인 것 같아요. 지금 쿵 거리는데 금방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늦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겠죠. 외국인 수급 동향 알기 전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럴 때마다 이제 무슨 답은 딱 하나인데
사는 쪽이 돈을 더 많이 태웠기 때문에 올랐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파는 쪽의 물량이나 돈이 더 많았기 때문에 밀렸다 하면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데 주가든 환율이든 그런데 이걸 갖고 뭘 말되게 하려면 보니까 힘이 드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2.37% 빠진 거 어그리 뭔 6천억이요 분기 맨날 뭐 6조 뭐 익혀도 예상보다 좀 못했네 섭섭하네 했는데 6천억이니까 그런데 LG전자가 분기로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보다 추월한 게 이게 얼마만이요? 이런 날도 1.84%나 또 LG전자 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사후적으로 그래 파는 게 많아서 이거 말고 뭐 답이 있을까요? 뭐 좀 납득이 될 만한. 삼성은 이해가 가는데 LG는 왜 빠져? LG는 예. 컨센서스보다 안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보다 덜 나왔다. 네, 컨센서스보다 덜. 깔끔하네 설명. 네, 이게 미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상반기 때 주식시장이 지금 말씀하신 두 종목 다 올랐던 종목이잖아요. 올랐는데 그 우리가 이제 이 오른 이유를 명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그래서 그 오른 것 중에 하나 기준점은 컨센서스거든요. 그 컨센서스는 증권사에서 만든 거긴 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야 이거 증권사들 리포트건 뭐 이렇게 뭐 애널리스트 분들 나오셔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갑니다라고 설명들을 계속했잖아요. 그 이유들을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어긋나기 시작하면 주가는 살짝 조정을 받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 어떤 주식이 갖고 있는 속성이죠. 근데 갑자기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뭐 했는데 갑자기 딱 나왔는데 뭐 어마어마한 게 나왔어. 그러면 그날 주가는 상한가까지 쏟아버리는 거죠. 그때 반영되는 거고 이거는 어느 정도 반영된 왜 수준이고 우리 증권가에서는 왜 눈치 없이 예상치를 그렇게 높게 잡지? 월가가 늘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전년 대비 몇 퍼센트 하락인데 감소인데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 그래 보면은 또 시황 뒷부분 보면은 시장 예상보다 좋았대. 뭐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는 뭐 몇 달러 몇 센트였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서 우리도 좀 컨센을 낮게 잡아놓지. 뭐 전화하세요. 전화할까요? 네. 분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노력을 했다고 봐야죠. 긍정적으로 그런가? 보시죠. 요즘 뭐 MZ 세대들이 그 애널리스트로 많이 올라온다는데 젊은 애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MZ 세대들? 네, 잘 봐주시죠. 우리는 무슨 세대? 저는 무슨 세대예요? MZ긴 MZ인데요. DMZ 세대. 이거 생각하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이 입고 계신 그 뒤에 이제 보라색처럼 이제 지난 화요일은 이제 승희 아나운서가 있고 오늘은 이제 소장님이 그랬는데 저거를 김민수 대표와 제가 입으면 저 색깔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 차반에 가야죠. 문득 든 생각이었어요. 아까 소장님 딱 보면서 되게 오늘 진짜 단아하고 품이 있어 보인다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 든 생각은 내가 저거를 소화할 수 있을까? 제 얘기 요지는 소장님 정도의 연륜이 있으셔야 저게 소화 가능하다. 요거 아차하면 요거 좀 천박해 보이는 색깔인데. 그러니까 그 연륜 있으시니까 그게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차. 세대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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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천박스. 오케이. 갑시다 그래. 네. 거기까지 해서 일봉 동향들 한번 봤었고요. 다음 지수랑 고객의 딱금 시중 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 그나마 다행히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 수급 이슈가 국내 이슈는 아니라고 봐야 될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이 많아서 제가 보통 그랬거든요. 제 한때 와 시장에 야 돈 지금이라도 안 사면 안 되라고 막 과열 붙어가지고 신용이 이만큼까지 왔다가 거기서 이제 그게 압박받아서 빠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은 전혀 아니란 거. 이게 지금 중요한 거고요. 벌써 올라갈 때도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이번 장 같은 경우 진짜 와 지금 에코프로가 뭐 만약에 100만 대 다 가고 있고 지금이라도 늦어서 사야 돼 그러면은 아마 시중에 이렇게 그런 마인드가 팽배했다고 하면 벌써 여기 쫙 올라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예, 의외로 되게 잠잠해요. 잠잠하네. 네네. 이게 하고 있다는 거가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은 코스피 쪽에서가 한때 워낙 이게 좀 가파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고점에서 지금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둘 다 일단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치게 되면 19조 대 초반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금 결론은 보여지는 게 신용도 먼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숙입니다. 이러면 과열이라고 보긴 힘들겠죠. 근데 물론 19조가 많으냐 적으냐 뭐 적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수준으로 보게 되면
어떤 지수와 동행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지수는 뭐 당연히 움직이다가 이제 빠지는데 더 중요한 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만약에 그건 또 불안한 거죠.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여기 추세 지키겠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또 탁 턴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시 뭐 신용이만 20주 때까지 빠바바박 올라옵니다. 이제 그런 건 또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이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예탁금의 기준을 보게 되면 요즘 이렇게 불쑥불쑥 솟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알맥, 오픈돌, 알맥. 네, 이 두 회사가 IPO가 되기 시작하면서 예. 시장에 관심을 저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거래량하고 관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공모가 대비해서 벌써 시작해서 거기서 장중에 300 몇십 프로까지 갔다가 이제 쭉 내려온 걸 보더니 아이고야 이 장에 대한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즘 IPO에서 관심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탁금이 요거 쭉 올랐다가 빠질 때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며칠 전에는 필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예. 네, 필옵틱스의 자회사 필 에너지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2차 전지 노칭 스태킹하는 장비 회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G 스태킹이라는 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왜 G냐면은 네. 그만하겠습니다. 예. 이게 잘 멈추셨어요? 예, 하려고 하다가 네. 이게 다음 쪽으로 스태킹이 변하는 과정 쪽에서 하나를 또 집중하십시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네. 네. 그러고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나오는 또 적합한 회사다라고 그래서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뭐 이제 2,000 몇백 대인가요?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다 거기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한 주 받아서 그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네. 한 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서 내가 매매해 보겠다.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착각이십니다. 이게 매매를 해서 내가 주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와 300% 갔다가 이렇게 쫙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와 저점에서 고점에서 저점에서 고점 잘하실 것 같죠? 큰일 나십니다.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떤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하면 되지 않겠어? 그 하는 거 조금만 가르쳐 줘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민수도 하는데. 나도 하면 안 되겠어?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돼. 뭐 전혀 그에 대한 쉽지 답이 않아요? 없는데 네. 그 올랐다는 것만 보고 대응하시다가 진짜 큰 코 다치십니다. 제가 꼭 말려드리고 싶어요. 그 IPO 종목인데 변동성 크다고 어차피 주식은 변동이 하는 거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큰 코 다쳐가지고 이제 저 가슴에 한 방, 여기 한 방 이거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사람 심리를 아는데 그 역효과예요. 네. 방송 같은 데서 하지 마세요 하면 더 하고 싶어져. 아 그래요? 예, 그런 말씀 하고 싶은 분은 하지 마세요. 방송에서 말린다고 안 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냅두세요. 그냥 벌든 터지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돼. 방관자와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 시청자를 자, 아끼는 마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네, 저희는 어디까지나 다양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네. 네, 뭐 하다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소장님도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 이 손가락 때문에 나의 계좌가 한순간에 녹아버리는 이 현상. 네,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들의 세계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엊그제 국내 자금 동향 발표했거든요. 네. 거기 이제 그 가계와 이제 기업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이게 우리가 2020년에 이제 개인분들의 자금이 저축에서 투자로 이동이 된 현상들이 있었고 2020년에 그런 게 있었고 코로나 왔을 때. 2022년에 저희도 한번 다뤘지만 투자에서 저축으로 예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번에 나온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더 들어갔어요. 예금이 늘고요. 네. 예금이 늘었다라는 거 플러스 이제 가용 자산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을 줄이고 부동산이 이제 침체되다 보니까 부동산 대출을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금 자체가 네. 늘었고 또 한 가지 는 건 투자도 늘었어요. 어느 투자도. 분야냐? 채권 투자가 늘었어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 투자가 늘었고 그럼 주식은 어떠냐? 주식은 2022년에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다가 이게 1분기 이후에 들어와요. 주식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뭐 그냥 자금의 동향이라고 볼 수 있죠. 김인수 대표님 자료와 이걸 합치면 그 돈이 들어와도 신용은 안 늘죠.
그러면 이제는 투자자분들이 2020년, 2021년에 돈이 들어오고 뭐가 늘었죠? 신용도 늘었죠. 네. 고객탁금이 70조에 신용장부가 26조였는데 고객탁금 50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주식을 사는 측면이 있는 거고 신용은 안 늘고 투자금은 늘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랐던 2020년에 공격적인 게 아니라 정석적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겠나. 그걸 보고 저는 이 두 가지를 보고 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현명해졌다. 그럼 산쪽으로는 채권도 늘고 이런 것들 보면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잘 운영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오늘 그거 네. 현장의 분위기는 또 그런가 봐요. 오늘 저 KB증권의 민재기 팀장하고 방송 하나 하고 왔는데 네. 많은 연초에 다들 그렇게 얘기했죠. 원래는 채권 투자가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 했는데 막상 지금 오면은 이제 PB들이 시달린대요. 고객들한테. 예? 채권 샀더니만 금리가 올라가지고 오히려 또 뭐 받는 이자는 빠른데 그쵸. 캐피털 게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나니까. 맞습니다. 채권 하락하더니 채권은 안 됐고 뭐는 사라 안 그러고 이러면서 뭔지 알겠죠? 뭐 그런 식으로 시달린다. 이게 참 전망도 잘 안 맞고 PB들 고액 자산가들이든 뭐 어쨌거나 간에 이 PB들도 잘 맞을 때가 잘 없어요. 그분들이 그러신데요. 좀 돈 많으신 분들은 생각이 다 있습니다. 생각이. 다 있는데 그걸 확인받고 싶어서 온대요. 그렇지. 얘가 정보가 본인들이 아무 네. 생각이 없어 오겠어. 더 빠삭하시대요. 더 빠삭하시겠지. 근데 이렇게 몇 마디 해보시다가 그게 본인 생각과 뷰와 맞으면은 맡기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상한 뭐 본인하고 안 맞으면 이거는 공부도 안 하는 게 PB하고 있네 가지고 있지. 아니 그거 말고 저도 딴소리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예를 들면 개굴 누가 원래 개굴. 그런 분들의 특징은 거의 말씀 안 하세요. 듣죠. 듣는 거고 예를 들면 제가 자산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그분들 제가 이제 만난 분들 특징은 시간 나면 아무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은 요즘 뭐 어때요 듣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오고 아무 증권사나 들어가서 사람 앞에 앉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도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뭐가 있나 이걸 들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돈은 어디에 맡기느냐? 그분들은 또 가만히 있는데 계속 각 지점장들한테 전화가 오죠. 그 정보는 거의 이제 모이는 거예요. 돈에 이제 몰리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조금 알아서 하신다라고 저는 표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내가 소중하게 모은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갖고 투자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라고 볼 때 근데 이 참 한 가지 역설이 뭐냐면 저도 이제 PB 교육 받을 때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 교육을 받고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서 이제 시험도 보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회의는 그거예요. 제 기준으로 한 1억 이하의 자금을 가지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운용해서 한다라면 기대 수익률을 상당히 낮춰야 된다. 이걸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해가지고 기대 수익률, 자산 포트폴리오는 수익금이 아니라 수익률.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것은 안전성을 높인다라는 거고 대체 자산까지 투자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네.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기왕 할 거 수익률이 높아지고 안정성을 찾겠다, 두 마리를 다 잡겠다라는 건데 그건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확 대박이 나는 거죠. 근데 그만큼 리스크는 정말 뭐 아니면 도식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내가 지금 이제 이런 게 기준을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성향이 어떻고 내 자금의 성격이 어떻고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고 마지막은 이게 진짜 가능하냐라는 거죠. 매년 20%씩 수익을 내겠다? 그럼 워렌 버핏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내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되면 스스로가 낮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못 이깁니다. 그래. 이게 잔소리죠. 알겠습니다. 꼰대 소리고요. 조언과 함께 매매 동향 보러 가볼까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번 주 내내 봤을 때 와 시장이 빠지니까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았겠지. 300억 팔았습니다. 한 주 내내. 그런데 기관 보세요. 1조 3천억. 외국인이 현물은 고만고만했고 선물로 팔아졌겠구만. 그게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게 그 내용들이고 네. 또 잘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매수를 했습니다. 2,700억이나. 그러게요. 네. 근데 뭐 큰 거 아니고요. 다 1, 2위에 집중돼 있습니다. 2위에 집중돼 있습니다.
2위? 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그 종목 거기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기관은 솔직히 지금 상반기 동안 장을 봤었을 때 네. 시장의 상승의 주역은 상승세를 끌어왔을 때 주역은 기관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네. 기회만 되면 팔았었죠. 근데 없어요. 주식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니까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좀 분위기 이상하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도망칩니까? 없는데 저 거기다가 뭔 짓을 해서 더 아예 그냥 뭐 벗고 도망가는 이런 느낌이 나나 보니까 참 못한 이러면 안 되죠. 예, 참 그렇습니다. 전략이 그런 것 같고요. 연기금은 사는 듯하다가 결국 이번 주 보다 보니까 매도로 자리 잡혔네요. 네, 그런 쪽에서 사모펀드는 뭐 그냥 계속 주식만 팔고 있네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왜? 사모펀드는 왜? 전주들이 팔으라 하나? 사모님이 사모님이 펀드 드신대요. 사모펀드. 사모펀드 업계가 연말에 한번 큰 변화가 회오리가 치지 않을까요? 금년에? 예, 이거를 이제 수익이,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잖아요. 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개인은 절대 수익을 추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상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고요. 연기금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그냥 가는 거니까 얘네들은 뭐 국정감사만 잘 넘어가면 되는 거죠. 사모펀드는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 똑같이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개인은 오롯이 내가 그냥 김인수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손가락을 자를까 머리를 자를까 나 혼자 고민하다 끝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사모펀드는 이거는 업계마다 이제 이 수익률을 나타낸 기업과 아닌 것에 확 차이가 나겠죠. 일단은 지켜보겠죠. 투자들이. 그래서 연말이면 사모펀드도 뭔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는 머리 진짜 쥐 날 겁니다 지금. 예. 제가 아는 이쪽 동향은 여기 또 극과 극이 엄청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양극화예요? 예, 결국 그거고 이분들끼리도 이제 다 통이 있어서 어디가 잘해?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서 그쪽 뭐자 이런 얘기 들으면 거의 광고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그런데 네. 그쪽으로 계속 몰립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더 커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죽어라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자본금은 그렇겠죠. 네,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내가 어느 정도 금액대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왕이면은 좀 큰데 가서 하세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큰데 더 수익률이 뭐 확 올라가서 큰 거보다 안 꾸준하게 큰 그러니까 덩치는 있는데 꾸준한 거. 야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네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2020년이나 21년 성적이 갑자기 무슨 확 좋은 그런 거보다 요거 돈 맡길 때는 그거죠. 장기 레코드.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쪽에서 보면은 그래도 한 주간에 뭐 물론 오늘 팔았지만 일단 전기전자 쪽은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운수장비 두 가지가 주력인데 다 아시는 반도체 그리고 또 자동차 이 주축에서는 또 거기다 조금 더 보게 되면 조선 이런 것까지는 계속 또 관심이 높고요. 네. 기관도 여전히 지금 흐름 보면은 거의 전기전자 팔았어도 지금 운수장비 쪽으로는 계속 관심이 있다라는 게 지금 약간 공통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죠. 운수장비 쪽에서는 지금 연기금까지 사모펀드까지 다 이쪽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요 라인들이 개인만 파는 거죠. 개인 빼고 다 사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만약에 자동차가 갔었으면은 지금 금액이 이렇게 안 나오고요. 이것도 몇천억 단위로 나올 겁니다. 근데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이 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누누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변화가 나오는데 반대로 보게 되면 지금 볼게요. 화학 쪽 개인들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일부러 빨간색 안 칠했습니다. 근데 할까요? 다음부터는 개인이 또 매수 많이 하는 거? 개인이 매수 네, 많이 해요. 하는 거? 네. 뭐 빨갛게 칠하든 뭐 동글베이 원을 그려주든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여기 손바닥이 가고 있습니다. 손바닥이 컷을 하이 이러고 아니면 컷을 좀 하하. 키우든지. 지금 제 손바닥으로 가겠습니다. 예. 아무도 못 볼 것 같은데요. 일단 화학. 네, 화학, 네. 의약품, 철강금속, 유통, 건설, 통신, 금융. 금융도 꽤 네, 많이 샀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섹터에서 신고가 난 섹터가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섹터 중에서 뭐 확신을 갖고 이렇게 산 거예요? 아니면 그냥 깔아놨다 그냥 사진 거예요? 뭘 이렇게 많이 사? 빠지는 와중에. 제가 보기에는 어, 저 신저가인데 어떡하나 아이, 그래 이때 물이나 타자. 물이나 타자. 요만큼은 안 내리고 했지. 절컥 체결되고. 이거 체결됐네. 어떡하지? 그리고 또 여기까지는 돼볼까? 절컥 체결되고. 이런 현상이 아니나 싶습니다. 요새 체결되면 소리가 나요, 그렇게 철컥? 무슨 경찰도 아니고 철컥철컥 이럽니까? 진동은 오던데요. 진동으로.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 신저가 종목 아무로 사는 거 아니다.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서 지난번 GS건설 사태 터지고도 그 다음날 그냥 이게 진짜 가슴 아프거든요. 악재가 터졌어요. 뭐가? 그러니까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악재가 터졌습니다. 내가 네. 갖고 있는 종목에 네. 그 예를 해당 들어? 기업이 그럼 소장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소장님께서 이제 GS건설을 갖고 계셨습니다. 네. 갖고 계셨는데 이런 사태가 딱 터져서 터져요. 네. 그렇지만 소장님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분명히 빠질 거 아시겠죠. 당연히 빠지겠죠. 그러면 거기서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어차피 세 가지 케이스겠네요. 그냥 안 팔고 몰라 그냥 가는 거, 갔다가 파는 거, 아니면 더 사는 거. 1, 2, 3. 1번. 몰라. 씨. 장기로 그냥 쫙. 앞으로 뭐 이 회사 망하겠어 뭐 장기로. 장기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며. 왜요? 그냥 사서 모으는 거라며. 누가 그러셨습니까? 일단 김민수 큰일 날 대표님은 그런 말씀 안 내가 하셨는데 2020년부터 21년 사이에 주구장창 공부한 게 그거야. 공부가 딴 거 있나? 유튜브 보는 게 공부인데 유튜브만 틀면 다 그렇다던데 주식은 파는 거 아니라며. 그때 사서 그랬던 분들 계좌가 지금 왜 아직까지 마이너스 60% 50%돼 있습니까? 지금 더 빠졌네요.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가로 열고 좋은 주식을 사면 가로 닫고. 좋은 주식을 예. 근데 그 좋은 주식이 뭐냐? 근데 이건 좋은 주식 아니었냐? 아니다. 올라가는 게 좋은 주식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란도 진짜 3박 4일 가능한 거지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그런 좋은 거-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간 주식이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분들의 논리를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좋은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하라는 개념이겠지만 그게 이제 하긴 뭐 그 논쟁은 진짜 저희가 한번 언제 시간 잡아가지고 3박 4일 동안 한번 해봐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다 좋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말씀하세요. 좋은 주식이란 건 없고요. 시장에 맞는 주식만 있을 뿐입니다. 무슨 주식? 시장에 맞는 주식이요. 시장에 맞는 주식. 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시장에 맞다라고 하면 뭐 그때 분위기 트렌드 시장 이런 트렌드에 거예요? 맞는 종목이 개인들은 해야 될 첫 번째 종목입니다. 그걸 알고자 우리가 개장 전부터 장 마감 이후까지 때로는 저녁 시간까지 여기저기 라이브를 여기저기 경제 채널에 종목 관련한 그걸 계속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주식 투자는 미인대에 대한 말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좀 불편할 수 있어도 미인의 기준은 뭐냐? 뭐 키는 얼마야 되고 뭐는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이것도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딱 봐서 그냥 뭐 다른 사람 비교 뭐 한 세 명이 미인 세 명의 이제 그 후보가 있으면 세 명 중에 누가 이쁘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딱 보니까 나 지금 보니까 나는 셋 중에 아직 결정을 못 해리겠어. 근데 투표하는 거 보니까 앞에 두 사람이 저 1번을 자꾸 찍는 것 같아. 그럼 나도 1번 찍을래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주시장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다 보는 방법들이 다 방법들이 맞다라고 저는 봐요. 다 맞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 갖고 얘기하면 주식시장은 이런 논리가 때로는 안 통하는 게 야 먹으면 됐지 무슨 뭐 복잡하게 뭐 이렇게 떠드느냐라는 것도 때로는 또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쨌든 뭐 제가 좀 괜히 여태로 센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오케이. 그게 자. 될 것 같습니다. 진도. 네. 조금 더 버티면 됐었는데. 네. 진도. 네.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요. 이번 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단 딱 외국인들은 정석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현대차, 기아, 자동차, 삼성 SDA,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솔루션, 금연, 네, 2차 전지,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 어디로 가나 자동차죠. 그리고 또 삼성 엔지니어링, 이거는 EPC 쪽인데 요즘 추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살아남는 쪽으로 바라보나요? 이쪽을 건설인데 해외 건설 쪽에 이렇게 에코님 피곤해 보이십니까?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좀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괜찮아요. 네. 이런 쪽으로 또 보고 있다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정석 플레이. 뭐 기관이 뭐 비정석 플레이는 아니고요.
코스피로 봤을 때 기관들은 사는 게 뭐라고 정의를 못 하겠어요. 지금 보면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방산이네.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조선이네.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 2차전지네. 근데 대한항공은 사고 있고 네이버 갑자기 또 쫙 쇼커버링하고 그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뭘 노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는데 코스닥은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다 다른 거 봅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에코프로 BM 사기 시작하고 성우하이텍 참 패스하겠습니다. 뭐 다 오른 거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게다가 또 파마리서치 참 회사는 좋은데 한번 좀 매물 봤더니 좀 위축돼 있는데 뭐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좀 조정받는 뭐 SNS텍, HPSP 이런 그러니까 좀 하나바이크론 골고루 사는 거죠. 2차 전지 또 보면은 중요 업체들 게다가 또 CIS도 2차 전지 장비 쪽이니까요. 네. 이런 또 반도체 장비 쪽들 이렇게 골고루 사는 것 같긴 한데 코스닥을 봤을 때 기관들은 일단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매수가 들어가는 쪽은 소부장 쪽입니다. 반도체 소부장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많은데 이번에도 거의 유지가 되는데 아직 그게 연속성이 이렇게 크지는 않고 이번에 요거 샀다가 또 며칠 올라가면 바로 그다음에 요런 어디 참 이제 김민수 같은 매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거기다가 JYP Y젠터 이쪽은 웬일로 외국인이 안 사고 기관이 샀어요? 그러네요. 이번에는 좀 네. 손이 좀 바뀌었네요.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뭐 그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 기관은 요즘 보면 어떤 뚜렷한 방향을 가져가기는 아직 뭐 어떤 쪽을 많이 샀다 이렇게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지금 겹쳐있는 거 없는 거 보면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이들도 지금 이제 혼동이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것들 어떻게 보면 대충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게 각 펀드 매니저들이 연결됐다라고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암묵적으로 그래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어떤 게 좋냐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계라고 본다라면 딴 생각들을 좀 이렇게 이제 보는 것들이 다양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런데 좀 전에 그 수급 주체별 순매수 종목 중에 혹시 살려고 산 게 아니고 여기도 혹시 숏스퀴즈 성격도 좀 감지가 됩니까? 이제 보시기에. 이거를 자세히 보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 지분 늘어나는 거랑 네. 공매도가 줄어드는 거랑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죠. 공매도가 줄어서 뭐 대주까지는 안 본다고 하더라도 공매도가 줄었는데 지분 변화는 없다. 숏스퀴즈죠. 이렇게 역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네, 네. 보통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아니 62주 신저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아까 신저가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김민수 대표님. 네. CJ 좀 한번 짚어봐 주세요. 이거 실적이 좀 걱정돼서 그런 건가요? 2분기 실적이? CJ 하면 못 떠오르십니까, 이건님? 몇 주 전에 그랬잖아. 타세요 그랬잖아. 그 이렇게 하셨어요? 클로징 1분 정도 남겨두고 승희 씨가 또 물었더니만 그 타세요 그냥 그러고 말았던 기억 나는데. 그 전주부터 그랬는데요. 근데 CJ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건님은? 딱 머리 떠오르는 거. 저 근데 솔직히 네. CJ 하면 저는 아무래도 언론 쪽이니까 네. 방송국 CJ ENM. CJ ENM. 네. 네. 그러면 나는 빕스, CGV, 영화관. 설탕. 설탕. 네. 아하, 설탕. 설탕은 우리 마누라 때문에. 진짜 안 돼. 가지각색이네요. 난 설탕 구경도 못해. 그럼 뭐 드십니까? 대체로 스텝. 그 뭐야 ST 대체 파- 그 ST 파탄. 제로에 들어간다는 그런 것도 ST 먹으면 파탄. 큰일 나. 거의 좀 뭐 약간 간이 필요하면 나는 매실? 설탕도 소금도 안 내니까 그냥 손가락이나 좀 빨면서 간 맞춰요 그냥. 손가락으로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래 CJ 그래 뭘 생각 뭐 CJ 해줄 때 뭐가 떠오르면 잘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하셨던 게 다 뭐 손가락이 떠오르네요. 네. CJ 하면 손가락이 떠오르는데. 근데 이제 물어보신 이유는?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 다 네. 뭐 해외에서 뭐 어떤 뭐 성장을 하거나 큐가 넓혀갈 만한 내용들이 다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뭐 방송국, ENM 이거 같은 경우도 원래 정석적으로 하게 되면 콘텐츠의
잘했으면은 콘텐츠를 통해서 해외 쪽에서 뭔가를 딱 해서 변화가 나왔어야 되는데 제일 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가기 위해서 영역을 확장했었을 때 어. CJ가 제일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IP를 못 갖고 있었어요. IP? 예. 어떤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이 드라마에 대한 권리가 이게 그러면 내가 최초 오리지널 권리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내가 만화로 웹툰으로 만들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또 다른 뭐 뮤직비디오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넘겨버렸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전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게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냥 뭐 어떤 라이센싱이나 이런 쪽으로 바꿔섰으면 훨씬 더 낫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게 흥행할 수 있었겠냐? 못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IP의 권리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다 지금 결국은 내수 쪽에서 한계가 부딪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되는데 그런 쪽에서 CGV가 터지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거죠. 그냥 말도 안 되는 가격 가지고 그걸 현물 출자한다 그러면은 그게 또 먹히겠습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예. 기업이 지금 갖고 있는 한계죠. 그러니까 뭐 자식들이 몇 명 있는데 자식들이 다 지금 안타깝게도 하나같이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뭔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거에 기대서 가족들이 조금 기댈 수가 있는데 다 어렵고 자꾸 돈만 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부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뭐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52주 신저가도 그렇고 52주 신고가도 근데 52주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은 역설적으로 이제 매수에 대한 이제 많은 대가들이 얘기해 추세를 추종하라라는 거. 마이클 코벨이 오늘 또 책을 내셨는데 그 추세 추종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올라가는 걸 따라 살아라는 거고. 근데 역설적으로 근데 52주 신저가면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안 그래도 빠졌겠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항상 우리가 분류해놓고 뭐 하다못해 분류 안 했고 그냥 인베스트닷컴 앱에만 들어가도 52주 신고가 신저가가 이렇게 분류돼서 올라와요. 52주 신고가 쫓아가면서 사는 소위 말하는 추격 매수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52주 신저가 싼 맛에 물 타는 게 좋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불타기라고 해서 피라미딩 전략이죠. 따라가는 전략이고요. 따라가는 전략이고요. 이론적으로는 그기는 예, 그리고 맞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은 스탑로스를 거는 거죠. 응? 스탑로스. 스탑을 건다. 스탑을 걸고 들어가는 거고요. 50주 신저가는 바닥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게 가끔 드는 비유가 우리가 이제 무릎에 서서 어깨 팔아라는 건데 무릎이 들어라고 섰는데 무릎 무릎인 위에서 줄 알고 샀는데 그게 허리더라고. 허리일 수도 있고 발은 저 밑에 기형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기형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릎과 발의 적정 높이가 이거라면 이 정도 왔다라고 샀는데 오히려 더 나가면서 기형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무릎과 발 사이가 참새도 있고 황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대신 싸다라는 개념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는 있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해요. 오히려. 이 정도면 싸다라는 개념이죠. 52주 신저가니까 싸다라는 개념인데 그거를 매수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는 거래량이 무지하게 늘어가지고 그걸 50주 신저가라는 걸 확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닥이 확인되는 과정 약간의 올라오면 한 밑에부터 10%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저는 기준으로 그렇게 삼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거죠. 야 바닥에 사야지 10% 올라왔는데 왜 사? 근데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계속해서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현실적인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슨 심리를 말씀- 다스려야 무슨 돼요. 말씀인지 느낌이 오는 데다가 제리 형은 신저가 신고가 그걸로 뭐 좀 간 봐요? 진짜 궁금하시면은 지금 신저가 나온 종목 한 종목 딱 한 주만 사보세요. 한 주만. 네. 그리고 지금 깜빡 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자 하나만?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네. 이거 한 주 신고가 나온 종목 한 주 딱 봐가지고 하나씩. 예 지금 주도하는 종목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딱 3달 뒤에 어떻게 된다면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기간을 3달 정도 딱 3달 하는데 뒤까지. 예. 확률이 신고가 종목은 1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 확률이 더 높고 신고가는 네. 이거는 20% 이상 빠질 확률이 90%입니다. 한번 보세요. 경험적으로 그렇게 의외로 두 생각하세요? 분 결론이 일치하네. 뷰가 그리고 신저가 종목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하락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신저가가 네. 추가로 하락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 예. 산 가격을 죽어도 안 올라와요. 어. 그러니까 이게 빠진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거래 죽습니다. 내가 거래 주가. 네, 제가 팔면은 호가 3개도 안 팔아요. 못 팔려요. 그런 식으로 거래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홍보합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런 말씀까지 죄송한데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미루어 짐작컨대 김인수 대표도 저랑 같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를 머리로 책에서 배웠을까요? 아니 몸으로 다 배웠던 거예요. 저희도 52주 신저가 사보고 막 두드러기 나가면서 체험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사보고 52주 신저가라고 사보고 52주 이거 신저가 보니까 급락주 중에 한창이 보이네. 이것도 한창 잘 나가던 놈이었는데 한창 때 443원. 아니 지가 빠져봐야 443원인데 아직도 상장돼 있어요. 아직 지가 다 빠져봐야 443원인데 이거 우째 들고 있으면 무슨 뜬금없이 막 삼부통원처럼 갑자기 막 4,000원 가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주식 뭐 있나? 이런 거 좀 사들고 있을까? 사요? 아 그래 어떻게 보셔 이런 거. 443원이 어. 323원이 되게 되면 40초 남았다는 말씀과 함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30%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절대 금액을 계산하시면 안 돼요. 김인수 대표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수익률로 비교해야 돼요. 수익률로. 예. 100원 빠져봤자 뭐 상관없지. 내 돈에 30%가 빠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신저가, 신고가 이야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전제가 있었어요. 정말 궁금하면 웬만큼 궁금해서는 한 주씩도 해보지 말라고. 정말 네, 궁금하네. 정말. 저는 이렇게 정말 들었거든요. 배고프면 저녁 때 오늘 라면 하나 끓여 드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야식에 대한 추천과 함께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 금요일 시간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갈까 하는데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요. 오늘 뭐 고용 지표가 어떻게 될지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러고 나서 장이 빠질지 오를지도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확인하고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빠박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